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는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고요. 네, 저는 김배정입니다. 네, 문변 혹시 개근거지, 출석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교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처음 듣게 됐는데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출석 거지라는 말이 이제 여행으로 수업을 빠지는 일이 없이 출석하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신조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결석이 문제였지 출석을 잘하는 아이들이 문제는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학교에 잘 다니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단어까지 나온 걸 보면 뭔가 이 시대가 좀 잘못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문제는 이 단어 안에 빈부의 격차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제가 아는 한 학생은요, 출석 거지라고 놀림받는 게 싫어서 거짓으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써내고 학교에 어, 가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심각한데요. 네. 이게 사실 학교에서 허용하는 교회 체험학습이란 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이제 또 다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허용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요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야외 활동을 하기에 참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체험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체험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 잠시 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는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도 며칠 전에 대전 숲체원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최근 초, 중학교에서도 현장학습을 계획하는 학교들이 많죠? 네. 많은 학교가 이제 5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현장 학습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현장 학습하면 어디 가서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꼭 가야 하나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현장 체험학습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좀 많기 때문일 거예요. 네. 몇 년 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 선생님이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혹시 어, 찍어보세요. 글쎄요. 한 10,000명? 10,000명이요? 아닌가요? 네. 6만 명 정도가 이 청원에 어, 동참하고 싶다라고 참여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체험학습에 대한 선생님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변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솔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체험학습은 큰 피로감을 이제 느끼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현장에서 이제 살피고 뭐 수행하는 일에 대한 것도 있고 그 책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 예가 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최근 언론을 통해 소개된 지난 2022년이죠. 그 속초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다가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이 사건, 문변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2022년 11월 이제 속초에 있는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네.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네, 주차장에서요. 예. 네. 이 사고는 이제 버스 기사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운행을 했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이 밝혀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 사고로 이제 당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이 현장에서 아이들 관리만 잘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문변이 볼 때는 이 공판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음, 우선 현장 학습은 교육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에게 지도 감독 의무가 있다라고는 볼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예견 가능했는가, 과실은 없었는가에 하나요. 이제 네. 책임 부담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예가 좀 있었나요? 판례라고 네. 하죠, 우리가. 아, 예. 네네네. 이러한 판례 법리는 네. 우리가 1970년대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판례의 태도를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네. 안전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면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 주차장 사건하고는 다른 부분이긴 한데 예. 만약에 정말 주차장에서 그 차에 아이가 부딪힐 뻔했어요. 예. 그럼 방지해야 되면 선생님이 가서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이에 최선의 노력은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라던가 혹시 손에 잡히면 네. 그 아이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증명을 하겠어요.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그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교육 활동으로 네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19일 날 좀 그 선생님들이 흡족해 하시는,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 학습하면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 학습 가기 전부터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렇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현장 학습 전에 발생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의 이해관계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데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현장 학습을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어떤 일일지를 모르겠어요. 한 사례를 예로 들면 네, 작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3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기분이 뭐 나쁘거나 화가 나면 교실 밖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200~300m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선생님이 데려온 적도 있을 만큼 상습적인 이제 행동을 보였던 학생인데요. 네, 체험학습 전날에 선생님께서 학부모에게 이제 학생에게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조금 더 당부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학부모가 선생님께 이제 체험학습을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냐면서 네, 이제 화를 내고 네. 전화를 일방적으로 또 끊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300m까지 막 이렇게 이탈을 하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네. 네, 선생님 입장에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학부모도 화가 나신 거고 근데 현장 학습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요? 우선 이제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교실이나 뭐 학교를 이탈하는 습관을 가진 학생의 학부모에게 선생님께서 학교 외부 활동에 대비해서 가정 내에서 이제 안전교육을 요청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 교육자로서 뭐 성실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제 사용하는 표현 등에 대해서 네. 조금 학부모님들은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런 경우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 순간에 그런 네. 전화를 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았던 상황이야. 그럼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지? 지금 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 아이를 어린이집 보냈을 때 음. 워낙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네네. 많이 울기도 하고 네. 하니까 네. 처음 이제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가는 날이었는데 음.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한번 고민을 해보시겠냐고.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따로 이제 가정학습을 시킬 것인지. 그때 진짜 많은 고민이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학부모 입장이 그 상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 학부모 입장에서 예민한 상황이었었다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번 더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예. 어떻게 보면 더 어떻게 하라고 들릴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선생님은 어머님한테 얘기를 한 거고 예. 어머님은 지금 약간 좀 화가 나신 거고 어떻게 하라고 보내지 말라고 예. 하는 상황이에요. 이럴 예. 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안 받으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당황하시거든요. 네네. 다음날 또 체험학습은 가야 돼서 그쵸. 빨리 컨디션을 풀어줘야 되긴 하는데 그럼 이럴 때는 네. 이제 문자로 남기는 경우가 좋아요. 아, 선생님이 선생님이 학부모님한테 이제 그때 감정 등에 대해서 이제 좀 공감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체험학 관련해서 이제 해당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익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메시지를 남겨두시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변은 지금 선생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저도 학부모니까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탈이 많다고 한다면 집에서도 그럴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학부모가 이제 선생님한테 저도 아이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과 이제 학부모 모두 이제 음. 조금씩만 이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저는 생각지 못했던 출발하기 전에 네. 벌어진 사건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복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제 주의를 주다가 발생한 일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입니다. 성희롱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출발하기 전이지만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에요? 이 경기도에서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네. 벌어진 일인데요. 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날에 이제 핫팬츠를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했다라고 고소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혹시 학생이 이제 핫팬츠를 입고 오면 네, 그게 또 하나의 성희롱의 사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염려돼서 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성희롱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이제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네네. 학부모와 이제 생각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더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선생님이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음. 일방적으로 핫팬츠 입지 마가 아니라 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교육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좀 충분히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6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대방도 이제 시각적으로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을 토대로 해보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제 조카를 생각해 보면 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였는데 예. 정말 어른처럼 예쁘게 입고 싶어하고 화장도 좀 하고 싶어하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주변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을 보면
이 친구들 굉장히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더라고요. 오. 예. 그러니까 하물며 예쁜 치마, 짧은 치마 입고 온 게 예쁘다고 느끼는 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예.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 있는 그 현장 학습을 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좀 이젠 좀 현장 학습 한번 가볼까요? 이제 출발해 볼까요? 네. 예. 현장 학습에 출발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 네. 중고등학생 치고 뭐 휴대폰 없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쵸. 이 사건이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휴대폰하고 관련된 사건들도 있어요. 네. 현장 학습을 간 고등학생들이 네. 이제 체험 학습 때 물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 선생님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걷어서 맡아주겠다라고 오. 하셨는데 네. 휴대폰 4개가 분실이 된 거예요. 어떡해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휴대폰 가방에 담아서 버스 차량 앞쪽에 두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사용을 하기엔 두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휴대폰 4개가 없어졌고 경찰에 신고돼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못 찾을 것 같다라고 오. 답변을 받으신 거죠. 아니 휴대폰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디 갔을까요? 근데 요즘 휴대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민원을 받으신 그 금액이 네네.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오. 요즘 아이들 정말 좋은 핸드폰 가지고 다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회 네. 이런 곳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예. 학교 안전공제.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네네. 이제 선생님이 관리했다 하면 보상이 되지만 네네. 선생님이 직접 뭐 휴대폰 가방을 관리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맡겼다라는 과실이 있다면 네. 보상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선생님은 물놀이하는 학생들을 챙겨야 될 수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면 휴대폰을 물놀이하기 싫다고 한 친구한테 그러면 너 이거 좀 가지고 있어 줄래?라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오. 예.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예. 학교 측에서 가입한 보험이나 네네. 선생님께서 가입한 뭐 일상가사 생활보험 등을 이제 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네. 선생님의 뭐 주의 의무를 고려도 해야 되고 네. 절도의 가능성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네. 이렇게 학부모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네. 교육청에서도 이걸 조사를 해요. 아이고. 일이 너무 커지는데요. 교육청이 빌런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육청 조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성실 의무 위반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따지기도 합니다. 현장 학습에 가서 선생님이 아이들 휴대폰도 직접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려면 야, 이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네. 그 현장 학습을 가서 네네. 휴대폰을 수거하여 이제 관리할 것인지 먼저 교사 회의를 통해서 내부 결재를 좀 받아둬야 되고요. 아, 그러니까 현장 학습에 가서 아이들의 휴대폰을 걷어서 예. 한 선생님이 맡고 있거나 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예.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학교 측이 관리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결재를 받아두고 네. 그다음에 수거용 가방 등을 이제 가져가서 네. 이제 CCTV가 촬영되고 있는 장소에 되도록이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 좋은 생각인데요. 네. 좋은 방법인데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현장 체험 학습 당일날 네네.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음. 우리가 호의적인 행위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고 학생들의 휴대폰을 모두 걷어서 보관하다가 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때에는 이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 현장 학습에서 핸드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 중에 가장 큰 거는 인재 사고잖아요. 네, 가장 예. 안타깝죠. 네. 그동안 언론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자주 발생되는 인재 사고 뭐 한 가지 정도만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사건은 네. 2021년도 이제 네. 평택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된 사고였어요. 네. 이제 외부 야구 클럽에 소속된 학생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현장 학습을 가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장 학습에 대한 네. 결제를 이제 맡은 거죠, 학교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럼 예, 학교장한테 체험학습 신청서를 쓰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나요? 그런데 이제 대회 일정에 네. 휴식 기간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외부 사적 클럽 코치의 지도하에 모든 게 다 관리가 음. 됐는데 네네. 이때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아. 이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이건 학교 책임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네, 그 외부에 있는 코치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대회를 나가려고 예, 이제 그 체험학습 신청서를 쓰고 이제 학습을 간 거죠. 네, 네, 체험학습을 갔는데 네, 대회를 나갔는데 예, 그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 대회 참석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물놀이를 한 사건이에요. 근데 네,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난 건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고서는 신청을 해줬으니 학교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신청서를 받진 않았어요. 네, 받진 그리고 않았어요. 외부에서 이제 신청을 한 거고 그 네네. 외부 신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출석을 인정해 달라. 네, 해주기로 그러면서 했다는 거죠. 예, 아, 출석 인정하는 체험학습을 허가해 준 거죠. 허가를 해준 상황이구나.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니까 네, 학교 측에서도 피해 학부모를 적극 도와주고 싶어서 네네. 교육청과 학교 안전공제에 사안을 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교 안전공제에서는 음, 출결에 대한 절차나 학생을 이제 출전하게 한 것에 관해서 학교 측에 과실이 없다. 네. 이는 뭐 학교장의 관리 감독이 있는 교육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못하겠다라는 결정을 받은 거죠. 네, 학교에서는 이제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준 거고, 네, 이게 지금 그 대회에 함께 가신 분은 이제 외부에 있는 클럽 코치라는 부분인 네, 건데, 그분의 지도 하에서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그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 학습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신청서를 보다 보면 끝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 학습이 허락된 것은 아니며 담임 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락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신청서 안에 문구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허가는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진다. 뭐 이렇게 좀 문구가 하나 좀 들어가면 이런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 뭐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학교에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쵸? 예, 네,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갔을 때 네, 그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음, 신발의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문구를 적었다고 해서 음식점이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예, 여기에서 그 신청서에 이런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음, 문구가 들어가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고 다 네네,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민형사상 책임 여부를 따질 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네. 활용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음식점의 신발의 예, 분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발을 분실해서 주인에게 그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얘기를 했을 때 주인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 정도 신발이 비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어떻게 해드릴 테니 앞에서 신고든 가셔야죠. 그렇게 네, 주시면 고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럼 학교 입장도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맞습니다. 본인이 진다라고 했을지언정 학교에서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어떠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해주신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민원적인 부분에서는 감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마다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 학습 신청서에 다시 한번 문구를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방송하다 깜짝깜짝 놀래요. 한 3번 해보니까 이제는 저도 뭔가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체험학습으로 테마파크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기구 같은 거 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놀이기구를 타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그런 아찔한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같이 탑승을 하지 않으면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제 그러면 뭐 교사는 놀이기구 그 무서운 걸 다 탈 줄 알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놀이기구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요. 네네. 우선 고등학교에서 이제 네.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네. 이제 심신이 너무 지쳐 있으니 학교에서 그 유명한 놀이동산을 가도록 허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각 두 반을 이제 네. 이끌고 예. 2명의 선생님이 네. 가신 거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고3 학생들이 타는 고등학생들이 타는 놀이기구는 조금 과격하잖아요. 무서워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네. 안전에 관한 주의를 네.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걸 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교육상 안전배려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네.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간 교사가 음. 미리 놀이기구를 타보지 않았다. 오.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탑승하지 않았다. 오. 또 혹은 너무 추운 데서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준비 운동을 시키지 않고 태웠다. 와. 라는 등으로 인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 놀이기구를 보면서 이게 무섭다 무섭지 않다라는 너무나 개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되게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바이킹도 무서운 사람인데 맞습니다. 예. 바이킹도 무서운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한 걸 타라고 하면 저는 정말 무서워서 못 타는데 저희 아이는 안 그렇거든요. 엄마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 저도 놀이기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편인데 제가 놀이기구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돼. 네. 난 인생 삶이 너무 힘들어. 네. 너무 힘드니 이 놀이기구 정도는 탈 수 있겠어. 그럴 정도의 마음을 먹고 놀이기구를 탄 적이 있거든요. 저와 비슷해요. 그랬는데 교사에게 이런 네. 걸 다 타보고 네. 아이들을 태워야 한다. 그런 부분이 조금 과하게.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나는 솔직히 무섭지 않지만 학생들은 무서울 수 있고 학생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야 이런 일이 또 있는지 몰랐네요. 자 이제는 체험학습 갔다 오는 길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뭐 체험학습 갔다가 보통은 이제 대형 버스로 많이들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거리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떤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휴게소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아이들과 함께 모두 장시간 네네. 다른 친구들과 있으니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라는 등의 요청을 하는 사건이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네. 갑자기 한 학부모가 저희 아이는 어느 휴게소에서 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혹시 그 이렇게 휴게소와 관련돼 있는 사건 사고도 있나요? 현장학습과 그럼요. 휴게소와 관련된 예. 어떤 사건인지 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체험학습 버스에서 아이가 용변을 본 거죠. 아 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는데 음. 그 학부모가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가 음. 너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어느 이제 휴게소에서 내려주세요.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고민이 굉장히 되셨던 거예요. 네. 이 아이를 거기에 혼자 내려주고 이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굉장히 고민이 됐죠. 네네. 그런데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 내려서 타고 싶지 않다고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휴게소에 학생을 내려주고 네. 우선은 출발을 했어요. 다만 네.
계속 이제 아이와 통화를 하고 네. 부모님을 만났는지 네. 확인을 계속하면서 네네. 출발을 한 거고 네. 그로부터 이제 몇 분 안 돼서 학부모가 도착을 했죠. 그랬는데 이 학부모가 네. 아동학대로 신고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아동학대였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우선은 용변을 보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휴게소에 부모님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준 거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로 출발을 했을 거고, 전화로 계속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만났다라는 것도 확인했는데 이게 아동학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동의 이제 신체적, 네. 정신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아,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네. 계속 학교로 갔어도 이 네.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것 같고요. 그쵸. 학대라는 것 자체가 네, 아이가 느꼈을 때의 그런 감정이 네, 있으니까.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학대는 아이를 방치한 거에 대한 학대인 건가요? 그렇죠. 음. 낯선 곳에 아이를 두고 갔다. 어.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학부모가 거의 도착했다고 때까지 하고 전화 통화 계속 예, 하셨다고 그리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곳에 아이를 두고 그 음. 순간 찰나였거든요. 그 몇 분.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동학대 혐의로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네, 판결이 났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동학대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으시고 그나마 그래도 선고 유예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선 체험학습 이제 계획 단계서부터 네, 보조 교사를 누굴 쓸 것인지 네, 교직원을 지정해서 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음, 대책을 이제 미리 마련해야 되긴 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렇지만 많은 학교들이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네네, 사고 발생 시에 내가 학교장에게, 학교 음, 관리자에게 신속한 보고를 했고 음, 지시 체계를 유지했느냐, 네, 또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 관리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음, 그에 따라 처리를 했느냐, 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임의로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책임 소재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다 감당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고와 체계 절차를 매뉴얼을 정말 꼼꼼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와, 현장 체험 학습, 현장에서 이제 체험이 다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안전하게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 법원에서는 이제 현장 학습의 과정으로 본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체험 학습 후에 지금과 같이 이제 휴게소에 귀가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네. 귀가하는 또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가 또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유사한 사건, 아까 그 전 사건과 네.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이거는 이제 2023년 이제 6월에 네네. 학부모가 네. 자녀와 이제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네. 그 초등학교에는 이제 두 자녀가 네. 다니고 있었고 2학년 학생이 음. 체험학습 후에 돌아오면서 음. 이제 5학년인 언니가 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학교에서? 예. 예. 그리고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평상시대로 2학년 학생은 이제 통합버스를 타게 했고 나중에 이제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선생님한테 전 동생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동생이 혼자 그 통합버스를 타고 갔다. 라면서 이제 울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예. 2학년 그 학생이 예.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뭐 연락을 받은 것도 없었어요. 없고, 예. 그리고 항상 매일 똑같이 그 통학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학생이었으니까 아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는 가족 간의 합의였던 거지 그렇죠. 선생님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네. 이 5학년 언니가 너무 놀란 상태이고 엄마한테 혼난다고도 하고 울고 하니 통합버스가 이제 떠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 승용차로 이제 태우고 언니를 태우고 따라가면서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아. 그 버스에 태운 2학년 학생을. 그래도 뭔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자 애쓰셨던 네.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서 버스에 타고 계셨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네. 차를 멈추게 하고 네네. 그 학생을 내려주면은 네네. 선생님이 데리고 가겠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선생님께서 그 2학년 학생을 버스에서 내려서 네. 1, 2분 안에 네. 선생님 개인차로 태워서 네. 학교로 데리고 왔는데 학부모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선생님은 너무나 최선을 다했다라고밖에 네. 생각이 안 되고 너무 애쓰셨죠. 네, 너무 네. 애쓰셨죠. 어느 선생님이 버스는 갔는데 그 상황에서 차키 가져다가 내 차로 따라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애를 데려오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솔직히 부모의 마음 아닌 이상은 예. 하기 힘든 저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네, 어떤 문제 오히 제기를 하신 거예요?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생님께 감사하다 고마워할 수도 해야죠. 있는 네. 부분인데 2학년 학생이 뭐 길도 모르는 논바닥에 내려놓았다. 아니, 집에 가는 그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버스 운행과 관련해서는 네. 통합버스로 다시 학교로 데려다 줘야지 네.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와야 되는 그 시간이 거예요? 있는데 그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만약 이런 것들을 법적인 부분으로 풀어본다면 법적인 부분에서요. 네. 선생님과 학부모 중에 누구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제가 변호사로서 본다면 이제 학부모가 네. 학생의 학교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께 미리 고지하지 않는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통합버스 이제 차량 선생님께서 버스로 학생을 데려다 주지 않는 과실은 있었지만 네. 분명 이 지점에서 선생님이 픽업을 하러 오시는 걸 알고 그걸 눈으로 보고 있었고 또 학생 또한 당황하지 않았고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피력하신다면 그 과실은 상계될 것이라고 봅니다. 야,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꾸 현장 학습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좀 계속 돌리다 보면 현장 학습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좀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슬퍼하겠죠.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현장 학습을 진행한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 현장 학습과 관련된 학교와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제 획일적이거나 네. 뭐 관례적인 활동을 좀 지향하시고 소규모로 테마 체험형으로 네. 이렇게 그래도는 교육적인 목적이 달성할 수 있게끔 네. 계획을 수립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험학습 운영을 할 때 네. 학부모들의 동의를 음. 무조건 받고 이제 그런 학부모 활성화위원회나 학교 운영위원회에 또 심의나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부모 동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가야 돼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상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또요. 동의율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게 시도교육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소규모, 중, 대규모에 따라서 네. 70에서 80% 음. 또는 국외 여행일 경우에는 90%까지 또 지정을 해서 이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예. 동의하는 학부모가 한 85%밖에 안 돼. 그럼 못 가네요. 그렇죠.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다면 네.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더 크겠죠.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들 정말 그 현장 학습과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안전 연수도 철저하게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매년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그 뭐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또 재난안전교육, 뭐 수상교통, 그리고 현장학습 체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많이 경험케 하고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실습, 실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이렇게 안전연수를 많이 받고 계시지만 네. 솔직히 지금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아이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서만 이런 안전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예, 그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 뭐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학생들도 다 같이 그런 안전교육을 좀 받고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고맙습니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학습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혹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부모 간에 언쟁이 벌어지는 일도 참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점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네.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네.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녀를 이제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네. 선생님 한 명이 20여 명의 이제 학생을 관리해야 된다 보니 이거를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입장 바꿔보고 생각하는 거. 예,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체험학습을 며칠 앞둔 학교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안전은 기본이고요.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조금씩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만족스러운 현장학습으로 기억되었으면 그런 현장학습을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문변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세요? 네. 어떤 선생님이요? 저도 이제 초, 중, 고를 다 경험했는데 그쵸. 당연히 네. 그래서 너무 잘해줬던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교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제가 짓궂게 굴었던 영어 선생님 생각이 다 납니다 요즘. 사고 쳤던 때 네. 담임 선생님. 네. 그렇군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 기억에 남는 선생님, 그러니까 저의 선생님보다 가장 떠오르는 선생님 바로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지금 제일 가까워요. 네. 선생님 중에서 저희 아이의 지금 담임 선생님이 제일 가까운데 스승의 날이 딱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제 감사의 표현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 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과 청탁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좀 음,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뭐 앞서서 우리가 네. 현장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때쯤이었어요. 네. 현장학습을 많이 가던.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야외 체험학습을 갔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김밥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직접 싸왔던 예. 김밥을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돌려보내면 네. 분명 이게 상하죠. 김밥이 잘 상해요. 네. 그래서 버리게 될 것 같아서 네. 선생님께서는 고민을 하시다가 네. 어머님 마음이 네. 참 따뜻하시다. 그리고 김밥을 받아서 드셨던 거예요. 네. 그럼 안 문제가 돼요? 없죠. 예,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선생님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 학부모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요?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한 건데요. 네.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해서 야단을 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이전에 내 김밥을 먹지 않았느냐. 아이고,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어머. 라고 신고를 했다고 해요. 청탁금지법이 뭐예요? 이제 청탁금지법이란 네.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네.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인데요. 네네. 선생님들께서도 네. 공직자에 포함되다 보니 네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부모가 집에서 싸온 김밥을 먹는 것도 네, 금품과 뭐 그런 걸로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 요즘에 허락받고 가죠. 네. 예. 가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음료수 같은 것도 절대 사오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생님이 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을 통해서 네. 어떠한 금품도 받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네. 대가가 없더라도 네. 금품이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과태료가 얼마 정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받으시는 선물의 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네. 100만 원 이하는 네. 그 금품의 가액의 2배나 5배 네. 사이의 과태료를 물고요. 네. 성적 처리나 입학, 음. 청탁 관계가 밝혀지면 네. 과태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누구에게 청구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청구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뇌물죄라고 하면 네. 받은 사람, 네. 공직자가 처벌을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청탁금지법은 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네. 금품을 제공한 네. 학부모나 그리고 학생에게도 네.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음. 선의로 금품을 제공하셨다 하더라도 음. 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포함되니까 매우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품이라고 하니까 왠지 금품이나 너무 과한 뭐 그 예전에 막 국회의원들 얘기했던 가방이나 뭐 시계 막 그런 것 같은데 사과 상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갖다 주는 이제 커피 한 잔도 예.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네요. 야, 그러면 이 청탁금지법은 그러면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네. 선생님들께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께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적용되지 않는 선생님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우리 방과 후 선생님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이제 방과 후 선생님은 학교와 이제 위탁 관계를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이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뭐 방과후 선생님들한테는 뭐 스승의 날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뭐 특별한 날일 때 뭐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뭐 핸드크림이나 예. 아니면 뭐 커피 기프트콘 같은 것도 많이 요즘에 선물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네네. 방과후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그래서- 얘기를 들으셨을 네. 테니까요. 그리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이 음. 방과후 교사가 정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가?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선물은 받아도 되는 건가? 음. 금액 범위 낸가? 이런 음. 고민들로 괜한 어려움, 불편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예, 안 드리고 예, 안 받을 수 있게끔 네, 예, 학부모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스승의 날이 있는 5월 같은 경우에 그 각자 하는 거는 안 될 수 있으니 네.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예, 선생님께 이제 작은 선물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런 거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네. 모두 청탁금지법에 걸립니다.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저희 어렸을 때 네. 학생들끼리 뭐 500원씩 모아서 네. 선물을 드린다거나 네네. 꽃을 드린다거나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다거나. 네네. 이때 우리가 사례에서 보면 네. 카네이션 같은 네. 꽃 한 송이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 대표가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꽃 하나 달아드리는 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는 우리 사회상규상 이해는 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정도까지만 예, 네, 이해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이다. 네, 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청탁금지법이라는 법망 안에서 스승의 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네. 예쁜 뭐 손편지 네. 가능하고요. 네. 지금 담임 선생님이 아닌 네.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이라거나 직전 네. 뭐 담임 선생님께 음.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그 기프티콘으로 이제 선물을 많이 드리는 네.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요? 이거는 유가 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오. 우리가 선물로 보지 않아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예, 쉽게 금전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금품 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갈수록 이런 얘기 들어보면 좀 사제간의 정이 말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문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스승의 날에 좋은 일 하려다가 선생님에게 뭐 과태료를 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에서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 알아두면 좋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네, 이 시간은 청취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현재 경기대학교 일본어과에 재학 중인 박연우라는 학생인데요. 당시 고3 담임 선생님이신 이의재 선생님께 쓴 음성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연우입니다. 어느덧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째가 되어갑니다. 요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3 때 만약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심도 별로이고 공부도 재밌지 않던 저에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좋다면
일본어학과 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본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고 말씀해 주시고 일본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행사 정보들도 알려주셨던 제 인생에 큰 나침반이 되어주셨던 이재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신 선생님이라 정말 감동적인 멘트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 이의재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고 네. 사랑도 많은 선생님이란 게 확 느껴집니다. 저는 이 음성 편지를 듣고요. 역시 사제지간은 선생님 혼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그럼 동아리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했는데 학생 쪽에서 귀찮아요,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학생이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선생님 쪽에서 와, 뭐 내신도 안 좋은데 무슨 애니메이션이냐, 뭐 내신부터 올리자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두 분이 정말 좀 진심되게 서로의 말에 경청해주고 노력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박연우 씨와 이희재 선생님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박연우 씨의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선생님과 자녀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묵묵히 이를 지켜봐주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기에 박연우 씨와 이의재 선생님의 사제관계가 돈독해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아지는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는 청취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그동안 쑥스럽고 뭔가 창피한 느낌의 선생님께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바로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섭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배정이었고요. 저는 문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